우리 군이 전자전기를 독자 개발하기로 했다. 전자전기는 전파를 방해해 저대공 레이더를 무력화시킬 수 있어 개전 초기에 효과적인 전략무기로 손꼽힌다. 군은 미 해군이 운용하는 이에 28g 그라울러 급으로 전자전기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개발 시기와 성능 등을 감안하면 국외 도입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7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전자전기 개발을 놓고 선행연구를 통해 국내 연구개발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군은 2022년 말 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부터 2031년까지 지 8년 내 거쳐 개발과 생산까지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총 사업비만 2조 5천억이다. 하지만 군 내부조차 벌써부터 잡음이 나오고 있다. 전자전기의 기종 때문이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체계 통합 이용이 1수송기 형태의 항공기를 선호하는 반면 공군은 속도와 고도 측면에서 장점을 갖는 비즈니스 제트기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에드가 개발하려는 방식은 전자전기들이 먼 거리에서 적 방공망을 전자방해하는 스탠드 오브 제밍, 즉 원격 지원 서비스 방식이라며 산악지형을 인 한반도에서 효과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조 원이 넘는 사업비를 감안한다면 해외에서 구매해야 한다는 이유다. 만약 해외에서 전자전기를 도입한다면 현재 총 사업비 2조 원으로 최대 10여 대 이상을 들여 올 수 있다. 5개 이상의 공격 편대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공군도 차세대 전투기 3차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잉의 F-15C 사일런트 이글을 검토했고 전자전에 대비한 미 해군의 그라울러의 수출 승인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FX 3차 사업 예산을 절감한다면 12대의 그라울러를 도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군 안팎에서는 나돌았다. 미국 태평양 함대는 2016년 6월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 2척의 항공모함을 동원해 무력 시위에 돌입한 것과 때를 같이해 4대의 전자전 공격기회를 필리핀에 배치하기도 했다. 당시 미군 기관지 성조지에 따르면 남중국 해를 담당하는 태평양 함대 산하 7함대는 필리핀 클라크 공군기지에 이에 28g 그라울러 전자전 공격기 4대와 120명의 지원 병력으로 구성된 파견대를 잠정 배치됐다. 일본도 그라울러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그라울러 도입을 이미 2019에서 2023년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에 현재 일본은 전파 정보를 수집하는 측정기와 훈련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공격기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일본의 전자 전용 공격기 도입은 중국이 전자전 등을 담당하는 전략 지원 본부를 신설하고 전자 공격기 배치에 힘을 쏟는 데 따른 대응 측면도 있다. 전수 방위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 정부는 적기지 공격은 미국에 의존하고 오스트레일리아 공군도 12대를 도입했다. 이 가운데 1대는 지난 2018년 레드 플래그 훈련 중 사고로 소실되었다. 최근 미 해군은 이 28g 그라울러 2대를 다른 항공기에서 원격으로 조종하는 실험에 성공하기도 했다. 미 해군은 지난해 말 미국 메릴랜드 주입해 턱센 특왕해군 항공 기지에서 EA-18g 그라울러 2대를 다른 항공기에서 조종해 21가지 훈련 임무를 완수했다. 그라울러 1의 안전을 위해 백업 조종사가 탑승했지만 조종은 인근에 있던 별도 항공기에서 원격으로 이루어졌다. 서울 러덱스 참가 미공군 한반도 평화와 안정 증진 약속 F-22B2B 등 전략무기 참가 안해 북미 협상 등 고려한 듯 미국의 공군 해군 육군 전력이 15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 성남의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산업 전시회 참가한다고 태평양 공군사령부 각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미공군 전력은 F-16 전투기 A식 대전차 공격기, C-17 대형 수송기 KC-135, 공중급류기 23B 조기 경보기 등과 병력 180여 명이 있다. 23B에 탑재된 ANET Y1 레이더는 반경 400km 내에 600개의 목표를 동시에 탐지하고 200개 이상의 목표물에 대한 피하, 식별 능력을 갖추고 있다. 또 미 해군의 P-8A 해상 초계기 28g 전자전기 MH-60R 해상 작전 헬기를 비롯해 육군의 CH-47F 헬기, MQ-1 무인 공격기 미 해병대 MV-12, 오스프리 등도 참가한다. 이들 무기 중 일부는 미국이 한국에 판매를 희망하는 기종이다. 총 사업비가 1조 원가량 소요되는 해상작전 헬기 2차 사업의 대상 기종으로 미국 록히드 마틴의 시호크가 검토되고 있다. 1차 사업으로 이미 8대가 국내 도입된 유럽제 레오나르도의 159 와일드캣이 2차 사업의 유력 기종으로 거론됐으나 최근 경쟁 방식으로 변경했다. MV-12는 오는 2033년 건조될 경항모 급대형 수송함에 탑재할 기종으로 거론되고 있다. 작년에는 사업비 1조 9천억 원에 달하는 차기 해상 초계기로 미국 P-8A 6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F-22, F-35 스텔스 전투기 등 미국 공군의 전략무기는 참가하지 않는다. 북미 비핵화와 협상 등 한반도 안보 상황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2017년 서울 러덱스 행사 때는 F-22와 F-35가 참가했다. 당시 F-22는 고난도의 고개 비행을 선보였고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국 전략무기 B-1B 랜서 폭격기 2대도 서울공항 상공을 8분간 선패 비행하고 돌아갔다. 케네스 빌즈 바흐 미칠 공군 사령관은 이번 서울 러덱스 참가에 대해 한미동맹은 60여 년간 평화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됐다. 면서 올해 서울 러덱스에서 미국의 공군력을 보여주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을 증진하게 따는 우리의 지속적인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 태평양 공군은 미군은 에어쇼와 지역 행사 지원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안보에 대한 미국의 헌신을 입증하고 장비의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 증진과 군사작전의 성공에 중요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면서 이는 미국과 한국 동맹국 간의 오랜 군-4대 군사 관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비질러 니트 에이스 4일 시작 F-22, F-35 EA-18g 한국 전개 완료한 미연합 공중훈련 비즐언트 에이스에 참가하는 미국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와 F-35 2편대가 한국에 모두 도착했다. 4일 시작하는 비질러 니트 에이스는 양국 공군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실시하는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 공중훈련이다. 3일 군 당국에 따르면 비질러 니트 에이스에 참가하는 미 공군의 F-22 6대는 전날 광주 공군 제1전투비행단에 도착했다. 미 공군의 스텔스 전투기 F-35에 6대 전자전기 2에 28g 그라 울러 6대 전투기 F-15C 10여 대 F-16 10여 대 등도 모두 국내 기지 전개를 완료했다. 이들 항공기는 훈련을 하루 앞둔 이날 임무 숙지를 위한 브리핑 등으로 훈련 준비를 마무리한 다음 4일 본격 훈련에 돌입할 예정이다. 공군의 스텔스 전투기 F-35B와 조기 경보기 E-3 등은 훈련 기간
일본에 있는 미공군 기지 등에서 한국 상공에 전개됐다 간 모기지로 복귀하는 방식으로 훈련에 참가한다. 무는 8일까지 닷새 동안 주야간 계속되는 이번 훈련에는 국내 미공군 기지에 배치된 주한 미칠 공군 소속 항공기와 한국 공군 항공기를 포함해 모두 230여 대의 항공기가 투입된다. 한미 공군 항공기는 훈련 기간 동안 적 항공기의 공중 침투를 차단하고 이동식 발사 차량 등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핵심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연습을 집중적으로 할 예정이다.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군 장사정포를 타격하고 해상으로 침투하는 북한군 특수부대를 차단하는 연습도 한다. 괌일 배치된 미공군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 편대 더 훈련 기간 한반도 상공에 전개돼 한미 공군 전투기 엄호를 받으며 폭격 연습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훈련은 북한이 지난달 29일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 15형을 발사한 지 5일 만에 하는 것으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동맹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과시하는 가 될 것으로 보인다. 키 F-22 스텔스 전투기가 전례 없는 규모로 훈련에 참가하는 것은 방공망 이 취약한 북한에는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세계 최강의 전자전기 이에 28g 그라울러. 오늘날의 전쟁은 전자장비들의 대결이라고 할 만큼 그 비중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이러한 전자장비들을 어떻게 차단하고 교란하느냐에 따라 전장의 승패가 결정된다. 저전자 장비의 사용을 방해하고 아군의 전자장비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전쟁 즉 전자전이 중요해진 것이다. 전자전이 중요해지면서 세계 각국은 전자전기 개발에 앞다투어 나서고 있다. 이 가운데 미 해군이 운용 중인 이에 28g 그라울러는 세계 최강의 전자전기로 알려져 있다. 으르렁거리는 사람이라는 별칭을 가진 이에 28g 전자전기는 미 보잉사가 만들고 있다. 한 나라의 전자전기와 달리 함재전투기를 기반으로 개발된 특징을 독자형 전투기인 파-18 F 슈퍼 호넷을 기반으로 각종 전자전 장비를 탑재했으며 적방공망에 대한 전장 교란 및 대공 제압 및 파괴 임무를 수행한다. 지난 2006년 8월 15일에 첫 비행에 성공한 이에 28g 전자전기는 160유대 이상이 생산되었다. 이 군의 핵심적인 전자전기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1년 3월 미국, 프랑스, 영국 등 다국 적군이 참여한 오디세이 새벽 작전에서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되었다. 일반적으로 전자전기들이 먼 거리에서 적방공망을 전자방해하는 스탠드 오브 제밍 즉 원격 지원 서비스 방식을 사용하는 반면 이 28g 전자전기 능 원격 지원 제밍 방식뿐만 아니라 적진 깊숙이 침투해 근접해서 실시하는 전방 지원 제밍 그리고 호위 지원 제밍이 모두 가능하다. 특히 스트라이크 패키지 즉 다수의 전투기로 편성된 공격 편대 군 형성과 생존에 필수적인 항공기이다. 일반적으로 스트라이크 패키지에는